혹시 지금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질 때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지는 않아? 상대방의 카톡 답장이 평소보다 10분, 20분 늦어지는 것뿐인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숨이 가빠오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손가락이 멋대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온 신경을 상대의 프로필 사진 하나에 쏟아붓고 있지는 않아? 반대로 누군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성큼성큼 다가올 때 그 따뜻함이 분명히 좋고 반갑긴 한데 왠지 모르게 목이 졸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딘가 도망치고 싶어서 스스로도 모르게 차갑게 굴어버린 적은 없어? 따뜻해지고 싶은데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고 잡고 싶은데 놓아버리는 게 더 편한 것 같고 그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가 아니면 둘 다가 지금 네 이야기라면 오늘 이 영상은 진심으로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많이 힘들었지. 혼자 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밤마다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지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연락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사랑을 편안하게 못하고 이렇게 집착할까 자책하며 수없이 눈물 흘렸겠지. 또 어떤 날은 정반대로 왜 나는 남들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도망치려 할까? 내 성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차갑고 고장난 기계 취급했을지도 몰라. 그 두 감정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아파. 그동안 너의 사랑은 설렘보다는 불안이었고 위안보다는 상처투성이었을 테니까. 남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 연애가 너한테만 유독 무겁고 버거웠을 거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막상 그러려고 하면 온몸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켜버린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리고 그 밤,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이불 속에서 조용히 무너졌겠지. 정말 고생 많았어. 그 무거운 마음들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짊어지느라. 하지만 이대로 계속 너 자신을 탓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네가 그렇게 매번 같은 이유로 상처받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 나한테도 너무 아픈 일이거든. 그런데 있잖아, 진짜 중요한 걸 말해줄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과 숨막히는 회피감. 그거 네 성격이 이상하거나 사랑할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에 너도 모르는 사이 네 안에 심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청사진 때문이거든. 그 청사진의 이름이 뭔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새로 그릴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들여다볼게. 심리학에서는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그 고통스러운 연애 패턴의 원인을 놀랍게도 아주 먼 과거에서 찾고 있어. 바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었던 관계,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 형성했던 애착 유형이라는 거야. 생후 3년,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아득한 시간 동안 부모님이 네 울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너를 안아주고 달래주었는지에 따라서 네 마음속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과 타인은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깊은 내면의 지도가 만들어져.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할 때 그 낡고 오래된 지도를 아무도 모르게 꺼내들고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안정형. 먼저 불안형부터 이야기해 볼게. 불안형인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서 상대가 언제든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 라는 아주 오래된 공포를 품고 살아가. 어릴 때 양육자의 태도가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어떤 날은 차갑고 무관심했다가 그 일관성이 없었을 때 이 공포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거든. 그래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꽉 쥐고 수시로 확인해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어. 상대의 무심한 표정 하나, 평소보다 짧은 답장 하나에도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라고 확대 해석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감정의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지. 반면에 회피형은 어떨까?
겉보기엔 정말 독립적이고 쿨하고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어쩌면 부러움을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차가운 독립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기대었다가는 결국 상처받거나 통제당할 거야 라는 무거운 믿음이 깔려 있어. 어릴 때 힘들고 무섭고 외로워서 감정적인 돌봄을 요청했을 때 그 요구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던 경험이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생존 전략을 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감정적으로 깊이 다가오면 그 친밀함이 자신의 안전하고 단단한 세계를 침범할 것 같아서 극도로 경계하고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지.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 연락에 미칠 것처럼 집착했던 것도, 반대로 차갑게 뒷걸음질 쳤던 것도 결코 네가 부족하거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야. 사실은 네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가 또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울려대는 생존의 비상벨소리였던 거야. 불안형의 그 집착은 나를 제발 혼자 두지 마 라는 살려달라는 외침이었고, 회피형의 그 도망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서글프고도 당당한 자기방어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비상벨이 울릴 때마다 너 자신을 혐오하고 탓하는 일은 그만둬도 돼. 넌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버텨왔을 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 연애라는 무대에서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강하게 서로에게 끌리는 조합이 바로 이 불안형과 회피형이라는 사실이야. 처음 만날 때는 불안형의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이 회피형의 텅 빈 감정의 구멍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회피형의 차분하고 듬직한 모습이 불안형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닷처럼 느껴지거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진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비극의 춤이 시작돼. 불안형이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발짝 다가가면 회피형은 숨이 막혀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회피형이 멀어지면 불안형은 생존의 공포를 느끼고 더 강하게 매달리고, 그럴수록 회피형은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려. 두 사람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픈 상처, 버림받을 거라는 공포와 통제당할 거라는 공포를 서로가 의도치 않게 잔인하게 후벼파고 마는 거야. 사랑하는데 상처받고, 상처받을까봐 도망치고, 도망치면 또 상처받는 그 굴레. 그런데 절망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평생 이 고통스러운 패턴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 지금부터 내가 그 낡고 아픈 지도를 찢어버리고 스스로 안정형이 될 수 있는 열쇠를 네 손에 쥐어줄게. 애착 유형은 절대 돌에 새겨진 글씨가 아니야. 연구에 따르면 애착 유형이 약 75%의 안정성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실제로 자신의 패턴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안정형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그걸 향해 갈 거야.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함께 연습해보자.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바라보는 메타인지 근육 키우기야. 상대의 연락이 안 와서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거나 갈등 상황에서 당장 다 차단하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즉시 끌려가지 마. 카톡 폭탄을 보내거나 잠수를 타기 직전에 딱 3초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줘. 아, 지금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또 무섭고 겁이 나서 비상벨을 누르고 있구나. 내 감정을 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제3자의 눈으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비상벨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해.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문이야.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비상벨이 울릴 때마다 한 번씩 딱 그 연습 하나만 해봐. 두 번째는 불안형인 너에게 주는 처방전이야. 넌 이제 살아남기 위해 타인에게서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해. 연인의 답장 하나, 애정 표현 하나에 오늘의 기분과 자존감이 통째로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해. 타인의 애정으로만 텅 빈 내면을 채우려는 그 거대한 에너지를 걷어들여서 오롯이 너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써봐. 혼자 밥을 먹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오후,
혼자 영화를 보는 밤을 두렵지 않게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반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받는 사람이 되어가. 오늘 딱 하나만 해봐. 연인 생각이 날 때 그 에너지를 연락 대신 네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10분만 써봐. 그 10분이 쌓여서 너를 다시 세워줄 거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빛나고 훨씬 많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회피형인 너에게 주는 처방전이야. 넌 반대 방향으로 살아남기 위해 타인에게 기대는 연습을 해야 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 단단한 갑옷을 잠깐 내려놓아 봐. 타인은 너를 침범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나 오늘 좀 많이 힘들어 라고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진짜 연결을 만들어줄 거야. 오늘 딱 하나만 해봐.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오늘 네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한 문장으로 말해봐.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 아주 작고 사소한 감정 하나부터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꺼내어 보여줘. 강한 척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네가 진짜로 누려야 할 삶이니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는 것. 그게 네가 줄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사랑의 첫 발자국이야. 거친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안테나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사랑해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오늘도 발버둥 쳐온 너. 정말이야, 진심으로 수고 많았어. 네가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혼자 흘렸던 그 수많은 밤의 눈물들이 사실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꼭 안기고 싶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솔직한 증거라는 걸 나는 알아. 부족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다만 아주 오래된 상처를 품고 그 상처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것뿐이야. 그리고 그 상처를 이제 네가 직접 알아봐주기 시작했다는 것. 더 이상 그 감정을 이상하다고 밀어내지 않고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바라봐주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너는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잘한 거야. 쉽지 않은 걸 해낸 거야. 네가 스스로의 상처를 온전히 껴안고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는 그날까지 나는 언제나 여기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의 마음속 비상벨이 가장 크게 울렸던 순간은 언제였어? 그리고 이제 그 상처받은 어린 너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싶어? 용기 내어 적어내려갈 그 한마디를 내가 가장 먼저 읽고 꼭 안아줄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